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이중배 신예 최고위전 주견승 1경기 보내드립니다. 도움 말씀에 홍성재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강 멤버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붕배 신예 최고를 통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신예 기사들의 대국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유빈 선수나 백현우 선수처럼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끼리의 대결도 정말 재밌는 한 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수 있는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2017년 이후 입단자 64명이 참가합니다.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있고요. 4경기 3번 승부 방식이 이 대회의 특징이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번 8강전은 모두 2대0으로 승부가 났고요. 이제는 4강전이기 때문에 2대1 승부가 날 법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국 규정은 초읽기 20초 5회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4강 대진표입니다. 오늘 경기는 백현우 선수와 문유빈 선수의 대결이네요. 네, 지금까지 치러진 경기 중에 가장 팽팽한 대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기사는 어느 누가 승리를 거두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그야말로 5대5 승부인데요. 네, 사실 저희가 8강 1경기 때 문유빈 선수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랭킹이 가장 높았지만 지금 백현우 선수가 더 높아졌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문유빈 선수가 랭킹이 가장 높았었는데 지금은 백현우 선수가 이번에 랭킹에 진입을 했는데 28위 정말 높은 랭커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소위 잘 나가는 신예 기사들이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이붕배 간학 영상부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붕. 바둑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이붕배로 친숙하다. 1988년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를 만들고 1993년 4개 도시 소년소녀 바둑대항전을 개최했으며 1976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기원 최장기 이사를 역임했다. 이붕 김영성 선생. 1976년 삼원섬유를 창업해 중견기업으로 키운 후 한국 바둑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극진한 바둑사랑은 이붕 장학회 설립과 이붕배 창설로 이어져 전국의 어린이들은 여름방학이면 부산으로 모여들어 바둑축제를 즐겼다. 네, 안녕하세요. 제1회 이붕배 우승자 출신 목진석 구단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9살 때 온 가족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대회 전날 여관에서 자고 다음 날부터 이제 대회를 참가해서 우승하고 또 제가 우승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또 기뻐하시고 또 기차 타고 올라오고 이런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대회고 그 대회를 이어서 김한상 단장님께서 또 한국의 신예 기사들을 위해서 좋은 대회를 만들어주셔서 이 대회 참가하는 기사들이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을 거고요. 또 이 대회를 통해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이붕배에서 기억이 한가득 있는 박정상 구단입니다. 저는 입상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대회에 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항상 그 부산에 갈 때 그 아버지와 함께 무궁화호 타고 내려가면서 좀 설레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 이제 저희 세대한테 이붕배 입상은 로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입상을 하면 4개 도시 이 대항전 어린이 대회에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로망이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시합에 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고 김영성 그 한국기원 이사님께서 굉장히 좀 어린이 그런 바둑 보급에 힘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바둑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아드님이신 김한상 단장께서 이렇게 또 좋은 그 의미의 대회를 계속 이어가서 또 신예 기사들의 어떤 육성에 힘을 보태서 정말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붕배 그 신예 기전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한국 바둑이 척박한 시기에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는 20년 가까이 지속되며 초대 우승 목진석으로부터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김지석까지 수많은 동량들이 한국 바둑의 보석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또한 바둑 꿈나무들이 누구나 출전하고 싶어했던 4개 도시 소년소녀 대항전은 드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주었다. 진정한 바둑인이었던 이붕 선생은 2004년 지병으로 별세하였지만 2010년 내셔널 바둑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과 2018 루키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로 생전에 못다한 바둑 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2020년의 7월 지극했던 애정은 또 하나의 따뜻한 선물로 다가왔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2017년 이후 입단한 새내기들이 참가해 프로기전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매라운드 3번 승부 방식과 20초 초속기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다. 과연 영원히 기억될 초대 우승의 영광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그 막이 지금 열린다. 최고의 신예를 가리는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입니다. 결승으로 가는 무대가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준결승 1경기 1구 백현 선수와 문림 선수의 대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거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사입니다. 백현 선수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네, 입단하고 이렇게 성적이 좋은 기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백현우 선수가 최근에 16연승을 하다가 최근에 그 10연승이 깨졌습니다. 네, 프로기사들이 주목하는 프로기사 백현우 선수입니다. 역시 차분한 모습의 문유빈 상담. 아주 정석적인 모범생이죠. 네, 문유빈 선수가 저번에 8강에 승리를 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겉모습은 모범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유빈 선수 그런 말이 좀 엄살처럼 들리듯이 최근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걸로 유명한 문유빈 선수입니다. 이 대국은 초읽기 20초 5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4강 대진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부터 좀 설렜어요. 이 선수들이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 그리고 또 누가 이길까?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기사의 대결은 어느 누가 이기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8강전 대진이 짜였을 때 이 두 기사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네. 네, 4강에 만나게 되는데 이 두 기사가 과연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백현우 선수는 랭킹이 28위로 첫 진입을 했습니다. 네, 문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기에 대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일단 백현우 선수가 랭킹이 진입하기 전보다 진입하고 나서 백현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을 때는 랭킹 포인트가 사실 네, 상당하죠. 랭킹이 상대가 높았을 때 이기면 본인이 랭킹 올라가는 그 차가 큰 거죠. 네, 그렇죠. 문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랭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백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뺏는 입장이었다라면은 지금은 지키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현우 선수 입단한 지 아직 만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킹 진입을 정말 높은 순위로 했죠. 2019년 10월에 제4회 몽백카페에서 16강에 진출하면서 포인트로 입단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문유빈 선수는 이제 연구생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대국이 제가 알기로는 백현우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백현우 선수가 어찌 보면 문유빈 선수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미 백현우 선수가 입단하고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은 그 빚을 충분히 갚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나이는 문유빈 선수가 3살 위입니다. 문유빈 선수 랭킹은 현재 42위고요. KB 바둑리그 신인왕 경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지난해 8승 8패를 거뒀는데 그중에서 백홍석, 이창호, 특히 최철원 선수에 거둔 승이 아주 값졌죠. 네, 그렇습니다. 문유빈 선수가 지난 시즌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요. 또 그게 있네요. 백현우 선수의 스승이
이제 백홍석 구단인데 아, 그렇습니까? 뭐 스승의 빛을 갚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한 판인데 흑이 방금 붙인 수는 예전에는 상대방을 세워준다고 해서 오랫동안 안 보이다가 또 인공지능 이후에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부첸수는 상대에게 실리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일단 백도 이런 식으로 벌린다면은 백의 자세도 좋습니다. 쌍방 불만이 없는 진행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문유빈 선수는 백이 상변 쪽을 둔다면은 이제 하변 쪽을 먼저 차지를 하면서 이제 백도를 압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백이 벌리는 데까지는 좀 당연해 보이고 흑이 압박을 갔을 때 네, 이 장면에서 백도 선택인데요. 여기를 당장 두면서 흑이 뛰어나갈 때 걸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붙여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뒤를 내어줄 수 없다. 3점이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 네, 문유빈 선수 짜게 두네요. 오늘 보니까 컨셉이 흑의 컨셉이 확실합니다. 무조건 실리. 네, 이런 일단 뜻인데요. 이쪽에서 실리를 차지를 한 다음에 백이 뭐 우하 쪽이나 뭐 다른 쪽을 선택을 한다면은 그때도 아마 문유빈 선수는 좀 발빠르게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변 쪽에 다가가는 위치가요. 아까 보여주신 그 자리가 정답인가요? 정답이라는 자리는 없고요. 뭐 그 자리가 많이 두어지기는 하는데 뭐 한 발 덜 갈 수도 있고요. 너무 가깝게는 두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두 칸은 어떤가요? 이것도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두는 것은 백이 다가섰을 때 뛰어나간다면 이곳을 젖히고 호구를 쳤을 때 아, 넘어가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보다는 한 발 늦춰서 백이 넘어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많이 두어지죠. 그렇군요. 방금 민수는 선수를 뽑고 싶다. 이런 뜻일까요? 흑이 밀어간 수요. 네. 이 수는 백이 젖히고요. 흑이 젖히는 교환이 이제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좌 쪽에 나리자 형태가 있다면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나중에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백이 손 따라 준다면 선수를 잡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백이 여기서 받아준다면은 흑의 밀어간 수는 뭐 원래 백이 나리자를 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리가 없고요. 백이 손을 뺀다면 나중에 끊는 것이 강력하고요. 네, 당장 끊어가진 않겠지만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상변 쪽의 모양을 견제를 해야 된다면 끊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사실 정말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우리 바둑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을 만한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흑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쪽을 붙이는 것도 있고요. 다가서는 것도 있고. 네, 지금 이 선에 진입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일단 백이 다가서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 늘어서 싸우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이 싸움을 원래 달가워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문유빈 선수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투를 걸어갑니다. 일반적인 수라면 위로 붙이거나 아니면 협공하거나 그런 수들이 있었겠죠. 네,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됐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선을 침입을 했기 때문에 백현우 선수도 아마 넘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역시 맞습니다. 연결을 시켜줄 수 없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요. 네, 이제 문유빈 선수도 한 칸을 뛰어 나올지 아니면 눈목자로 이쪽 부근을 향해서 나갈지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일단은 한 칸을 뛰어서 바깥쪽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두 선수의 바둑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문유빈 선수는 아무래도 좀 침착한 스타일이고 백현우 선수도 전투형의 기사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뭐 매번 싸우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유리할 때 싸우는 그런 거겠죠. 네, 그렇죠. 대부분의 기사들이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타이밍에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선수도 침착하게 두다가 언제든지 그 기회를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네. 저렇게 눈목자 가는 게 상당히 행마가 가볍더라고요. 네, 그렇죠. 백의 입장에서는 저 사이를 뭔가 끊어내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찌르고 끊는다면 끊는 쪽을 잡겠죠. 네, 그렇죠.
그곳을 찔렀다는 것은 흙이 막는다면 당장 끼우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흙이 한 점을 잡는다면 지금은 백이 단수를 치고 축으로 몰았을 때 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끼우는 수도 괜찮아 보이네요. 축이 안 좋으면 안 좋겠죠. 네, 그렇죠. 백이 끼운다면 흙도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쪽 북은 먼저 만약에 교환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선택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축머리를 먼저 써놓는 거죠. 축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쪽으로 호구를 쳐서 이 세 점 쪽을 압박하는 수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흑도 고민인데요. 쉽게 든다면 한을 잡는 거고요. 근데 한 점을 바로 잡네요. 지금 이러한 선택이라면 부분적으로 백이 잘 됐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죠. 일단 백도 상변 쪽에 흙이 진출을 했을 때 그것을 깔끔하게 축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백이 기분이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 축머리에 대해서 흙이 강력한 수를 두기도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요. 이제 흙은 밀고 올라오겠죠? 네, 흙은 밀고 올라오는 게 일감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장면에서 백도 한 칸을 뛸 수 있지만 이런 데를 두면서 좀 자연스럽게 지금 미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로 저런 행마도 있나요? 상당히 날렵해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금 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날일자로 두는 것은 백이 한 점을 때려내는 게 선수거든요. 나와 끊는 것은 되지 않지만 네, 따내는 자리가 선수입니다. 축머리 활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흙은 이 자리를 둘 수밖에 없고요. 백도 여기보다는 지금 한 칸을 띄어서 다음에 찝는 자리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한 칸을 뛸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근데 가능하다면 날일자로 씌우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흙이 이쪽을 갈라 나오는 것은 일단 백도 타고 나왔을 때 이 상변 쪽의 흙돌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입니다. 두 선수가 초반에는 서로의 스타일 잡게 판 잘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 쪽이 좀 괜찮다 이런 AI의 의견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 상변 쪽에 흙이 진출했을 때 백이 깔끔하게 막아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자체는 백이 좋고요. 뭐 어찌됐든 백도 우변의 한 점과 상변 쪽의 백돌 두 돌이 양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마가 정말 중요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뻗어야겠죠. 네, 지금은 이쪽 부분을 틀어 막혀서는 안 됩니다. 이쪽을 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상변 쪽에 흙돌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뭔가 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흙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불만이 되기 때문에 흙도 지금 고민이 되겠죠. 혹시 끊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진짜 끊어갑니다. 초반부터 흙이 승부를 걸어갑니다. 한 점을 버리고 105점은 잡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백이 이곳을 단수를 치고요. 있고 나서 밀었을 때 흙도 있는 것은 여길 당해서 이거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쪽을 하나 끊기고 단수 치고 그냥 밀어서 정리가 된다면은 느는 것은 백돌이 살았을 때 이 귀 쪽을 한 수 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점 쪽과 상변 쪽 둘 다 부담이 되겠죠. 백이 지금 흙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 거죠. 잡으려고 마음 먹는다면? 네, 지금 백이 이쪽을 단수 치고 이어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뭐 다른 식으로 두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두는 것은 일단 흙의 입장에서
중앙 쪽에 두텁게 처리를 한 다음에 막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백도 그냥 막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이 진행은 백이 한 점을 버리겠다. 그런 뜻이네요. 네, 일단 백현우 선수는 중앙 쪽을 틀어 막을 수만 있다면은 우변 쪽 한 점은 내주더라도 괜찮다라는 판단이고요. 백현우 선수가 올해 전적이 놀랍습니다. 36전, 29승 7패. 승률이 무려 80%가 넘었어요. 네, 성적만 놓고 본다면은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겠죠. 다만 약간 아쉬운 것이 원래 16연승을 달리다가 어제 했던 경기에서 패하면서 연승이 멈춰지긴 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연승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 16연승 정말 대단한 성적이고요. 네, 물론 어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백현우 선수의 성적이 좋다는 것은 변함이 없겠죠. 연말에 바둑대상에서 연승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 또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죠. 네. 자, 지금 백이 나를자로 공격을 가자 흑이 입구자 다소 느린 것 같은데 정수인가요? 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튼튼한 행마를 해야 되는 것이 상변 쪽에 백돌이 빵따냄을 하면서 너무 두텁기 때문에 지금 흑도 날일자나 뭔가 끊어질 여지가 있는 행마는 지금은 좋지가 않고요. 네. 백현우 선수도 일단 여기까지는 두면서 흑도를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몰아간 다음에 걸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그 자리가 좋았군요. 네, 그렇죠. 지금 흑이 한 칸을 뛰는 자리는 백이 씌우는 자리가 반대로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죠. 그렇군요. 만약에 그 자리를 백이 갔다면 흑이 손을 빼기가 어려웠던 곳이죠. 네, 그렇죠. 흑이 손을 빼기도 어렵고요. 지금 반대로 백이 여기 나릴자를 맞는다면은 이쪽에 끊기는 약점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 자리 너무 좋긴 합니다. 네. 여기서는 흑은 오른쪽, 네, 이쪽으로 붙이고 싶긴 해요. 아, 반대로 붙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이쪽은 백이 우변 쪽은 두텁게 처리가 되더라도 흑의 입장에서 크게 불만이 없을 거기 때문에 반대로 이쪽이 두텁게 처리가 되면서 돌들이 하변 쪽으로 온다면은 하변 쪽은 발전성이 많죠. 넓기 때문에 하변 쪽은 발전성이 많고 우측은 좁기 때문에 큰 집이 될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쪽 붙이는 게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문유빈 선수가 하나 생각을 하는 것은 이쪽을 붙인다면은 끊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영태가 축이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축입니다. 이렇게 축으로 잡았을 때 어차피 백이 이 우변 쪽이나 우하 쪽을 차지하는 것은 당장은 별게 없기 때문에 네, 붙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네, 아래쪽을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만약에 붙였으면 흑이 지금 축이 좋으니까 끊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끊는 선택을 했을 거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의 선택인데 여기는 이미 백돌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두는 것보다 차라리 호구를 치면서 하변 쪽을 중시하는 게 지금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백현우 선수 좀 더 욕심을 내네요. 당장 나오는 것은 흑이 막지 않고 쏙 늘기 때문에 입구자로 흑을 압박해 봅니다. 아,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네, 그 자리가 중앙을 한 칸 뜰 때부터 흑이 계속해서 두고 싶었던 자리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 수가 정말 까다롭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여기를 막상 안 받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받자니 당했죠. 네, 당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 튼튼하게 지켜주네요. 그래도 뭔가 안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받아둡니다. 왜냐하면 이 판만 이제 이기면 결승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큰 대국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게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근데 뭔가 백현우 선수 스타일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안정적인 선택을 했네요. 백현 선수가 아직까지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유빈 선수 이쪽을 붙인 수는 백이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 자체는 좋은 수는 아닙니다. 흑도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있는 것보다는 그냥 늘어서 두는 게 더 낫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백이 받는다면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혹시 늘었을 때 백이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끊는다면 백이 귀 쪽을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흑이 아래쪽을 끊어서요. 흑도 충분히 둘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아, 문유빈 선수 붙인 수는 좀 당한 형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하변 쪽에 갑자기 백의 진영이 되었네요. 네, 그렇죠. 지금 하변 쪽은 아무래도 백집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고요. 백이 이곳을 한 칸을 띄어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 밀어서 받습니다. 이쪽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흑의 입장에서도 하변 쪽을 둘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면은 좋겠는데, 일단 중앙 쪽에 흑돌이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이것은 좀 절충안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것은 백이 하변 쪽을 지키는 자세가 너무 좋고, 그렇다고 하변 쪽을 그냥 들어가기에는 백도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면서 중앙 쪽으로 몰아가는 이 자세가 좋기 때문에 어깨를 짚으면서 날일자를 방비를 했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흑은 젖혀야 되고 백이 젖히는 선택을 했을 때 그냥 늘어주는 것은 호구 치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끊어야 될까요? 네, 아마 젖힌다면 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끊는 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데요. 백이 밀고 나왔을 때 젖히는 것은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느는 것은 막으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백의 형태가 정말 깔끔합니다. 그러면 우변 쪽은 흑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될까요? 이곳이요? 네. 지금 이쪽을 늘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었네요. 그런데 문유빈 선수는 지금 하변 쪽을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자세가 좋습니다. 백이 호구 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쪽이요? 네. 이것은 일단 이 선에 젖히는 자리가 아프기는 해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막는다면은 단수 치면은 두 곳을 다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젖히는 게 워낙 아파서 그래서 꽉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진행은 백의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팠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네, 지금 문유빈 선수는 이쪽에서 안에서 산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이쪽을 끊어서 중앙 쪽과 연결을 하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고요. 안에서는 흙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사는 형태가 되려면 어쨌든 돌이 여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바에는 차라리 중앙 쪽을 끊어서 이 한 점 쪽을 잡자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흑이 반대로 그 자리를 밀림 당하면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죠. 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을 리가 없죠. 자, 역시 끊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변 쪽 흑 두 점이 생사가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백현우 선수도 한 점 쪽을 살리는 것보다는 근데 단수 치는 교환을 미리 합니다. 그쪽의 교환은 조금 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후에 단수 치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어차피 중앙 쪽을 흑이 받아야 된다면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한 칸 띄어져 있는 것이 하변 쪽의 흑돌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교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단수 치는 교환이 일단 좋은 교환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네. 자, 이제 백현우 선수가 공격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런데 막상 흙이 살고 나면 또 백도 큰 집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흙이 일단 귀 쪽에 실리는 모두 다 차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변 쪽에 흙돌이 산다면은 그거는 바둑을 알 수 없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수 치지 않고 한 칸 띄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백이 뭐 한 칸을 뛰는 행마가 당장 두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수 치는 교환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2번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변 쪽에 흑돌이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연결이 되는 순간 이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이 백돌도 사실 돌보면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단수 교환이 아쉽긴 하네요. 아, 네, 지금 흐름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흙도 밀어 올리면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는 자세가 나쁘지가 않아요. 역시 두 선수 5대5의 승부입니다. 네, 초반은 백현우 선수가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중반 이후에 문유빈 선수가 좀 위기의 순간을 잘 버텨내면서 지금은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됐습니다. 문예비 선수도 올해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24전 17승 7패, 7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10연승 중이에요. 네, 지금 연승이 깨질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요. 문유빈 선수가 초반에 위기를 맞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한 번 더 연승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아주 기세가 좋은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백도 행마하기가 까다로운데 어떻게 행마하는 게 좋을까요?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쪽을 밀어가는 거는 선수입니다. 밀었을 때 흙이 호구쳐서 받기에는 이쪽에 한 점 살려 나오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중앙 쪽에 뭐 이쪽 부분을 두는 것이 좋겠죠. 지금 좀 날일자는 어떨까요? 지금 둔 날일자도 그럴듯하네요. 다음에 흙의 연결을 끊는 걸 보고 있네요. 연결을 끊겨도 괜찮다 이런 생각인가요? 네, 흙도 두 가지 선택이 일감이었는데요. 이곳이나 지금처럼 한 칸을 뛰는 것. 여기는 백이 노골적으로 끊는 것은 그냥 흙은 이 한 점을 적당히 잡아뒀을 때 백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단수치고 끊기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백도 이쪽을 뭐 당장 끊기는 힘들겠네요. 네, 노골적으로 끊을 수는 없어요. 백이 치받으면 흙이 위로 쌍립 서서 괜찮은 거죠? 네, 지금 당장 백이 치받는 것은 흙이 쌍립을 섰을 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중앙 쪽을 끊긴다면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마지막 1번 남았습니다. 네, 백은 이제 마지막 초읽기 한 번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백현우 선수도 다음 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네, 지금 입구자로 끊어져요? 붙여서 끊었는데요. 흙이 이쪽을 만약에 늘면은 선수가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쪽을 받으면 이거는 백이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입구자로 살려 나왔을 때 흙이 네. 단수 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 교환이 없다면 백이 입구자 했을 때 백돌이 살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흑도 초읽기 이래를 사용합니다. 네, 일단 흙이 는다면은 백도 아마 이쪽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을 거예요. 일단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바깥쪽에 흑도를 끊어가면서 공격을 할 거고요. 네, 흑도 지금 늘어가는 것 이외에는 당장 중앙 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느는 게 일감으로 보이긴 했는데요. 네, 흑이 바로 끊는 것은 백이 한 점을 입구자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을 늘어서 방어를 했고요. 네, 백도 붙게 연결합니다. 흑이 막았을 때 백이 잡히진 않는 형태인가요?
네, 유화 쪽은 막더라도 한 칸을 뛴다면 잡히는 형태는 아니죠. 아, 그렇군요. 네, 흙도 지금은 여기를 끊어가는 것보다는 이쪽 부분을 연결하는 게 안정적인 선택인데, 지금 문유빈 선수가 한 번 더 버팁니다. 만약에 백이 여기서 중앙 쪽을 둔다면 흙이 양분되는 형태 아닌가요? 네, 백도 일감은 이쪽을 하나 들여다보고 있는다면 입구자로 갈라 나오는 것이 일감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흙돌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자, 안정적으로 우변 쪽 백돌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백돌을 양분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네, 지금 문유빈 선수는 계속 버티고 있어요. 흙돌이 갈라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쪽의 돌이 살고 흙 쪽이 우변 쪽이 온다면 백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냥 단순히 흙이 먼저 선수를 잡고 우변 쪽에 둔다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히 돌 두 개가 살기만 하더라도 흙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역시 백이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상변 쪽은 흙이 한 집 눈 모양을 만들면 살 수 없는 형태인가요? 글쎄요, 이게 너무 초라한가요?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되긴 하네요. 그럼 문유빈 선수는 여기를 둬서 살리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여차하면 그 자리가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그곳에 있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버틴 건데 뭐 어찌됐든 이렇게 사는 것은 뭐 백이 이런데 3-3을 들어가고 찝는 쪽에 교환이 되기만 하더라도 흙은 한 수 더 가일 수가 필요하고요. 이런 자리 선수로 당한다면은 너무 아프죠. 네. 쌈짓 뜨는 꼴이니까요. 비상수단이 있긴 한데 일단 흙이 양분되긴 했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요. 네, 그렇죠. 문유빈 선수도 일단 상변 쪽에 흙돌을 살려둬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를 두지 않으면 백이 끊었을 때가 좀 곤란했던 거죠. 흙이 호구로 지킨 자리는 반대로 백이 끊는다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긴 하지만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버티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상변 쪽이 아니라 지금 호구를 치면서 상변 쪽을 백이 먼저 두더라도 살릴 자신이 있다라는 얘긴데 그런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백이 완전히 잡으러 가겠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위험해 보입니다. 방금 백이 든 수는 한 점을 버리고 중앙 쪽을 선수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흙이 한 점을 끊어 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선수가 늦는다면은 이제는 정말 잡으러 갔을 때 흙이 몇 발자국 못 나가거든요. 백의 철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흙도 선택을 잘 해야겠죠. 네, 그래서 문유빈 선수도 뭔가 비틀어 갑니다. 지금 찝는 것은 당장 무조건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백도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서 반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쪽을 드는 것은 글쎄요, 약간은 이상해 보이긴 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이 중앙 쪽을 끊기는 자리가 선수로 들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흙이 씌워가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왜 끊어가죠? 보통 이었으면 좀 두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씌워가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씌운다면 백이 잡히는 형태인가요? 백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일단 행마하는 게 자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장문 형태로 백을 씌어가고요. 한 발 넓게 지금 둔 자리보다 높게 뒀다면 백이 어떻게 탈출하나요? 높게 둔다면은 이쪽을 붙여서 탈출은 가능해요. 늘더라도 뭐 하나 젖히고
민다면은 아, 지금 맞기는 백현우 좀 선수 여기 단수 친 힘들었군요. 것은 이렇게 타협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 정도 타협이라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거는 백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흙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흐름이었는데 흙도 타협이 가능해진 거니까요. 이거는 백이 너무 서운하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 상변 쪽은 잡았지만 이런 데를 틀어 막았을 때 여길 젖히는 것은 이곳에 돌이 오면서 네. 흑돌이 살거든요. 아하. 찌르더라도 일선에 빠지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아, 사실 저는 자산기 쪽에 백이 젖혔을 때, 이거는 백의 승리 무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흑도 타협을 하면서 또 모르게 됐습니다. 지금 백현우 선수는 상변 쪽을 잡는다면 형세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인데요. 그쪽이 더 큰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갈팡질팡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고 좌상 쪽을 잡을 생각이었더라면 애초에 뭐 백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그림이 많았을 텐데 이거는 글쎄요. 그렇죠. 거기를 막아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형세가 백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전 심리상 지금 백이 좋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 것 같은 것이 공격을 하다가 여기 세 점도 잡혔고요. 그리고 이쪽도 돌파를 당했고 상변 쪽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좌상 쪽도 백이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흙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할 텐데 그런데 좌상 쪽이 흙이 잡힌 게 아닌 건가요? 좌상 쪽은 흙이 먼저 두면은 백이 흑돌을 잡을 수는 없겠죠. 흙이 단수를 치고 이게 이해됩니까? 아니 이쪽은 그냥 단수 치는 교환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쪽을 젖히기만 하더라도 백이 잡으러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백이 젖혀있는 곳은 선수죠. 네, 지금 자리는 흙이 받아야 되고요. 받지 않으면 백이 젖히면 흙이 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쪽에 우변 쪽을 두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둡니다. 우변 쪽도 흙이 먼저 두면은 백돌이 잡히는 형태고요. 네, 우변 쪽은 흙이 먼저 둔다면은 잡히는 형태죠. 자, 가장 큰 자리 백이 차지합니다. 네, 지금 문유빈 선수도 이 중앙 쪽에 이런 데를 이으면서 선수 교환을 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젖힌 수는 일단 백이 입구자를 뒀을 때 틀어 막는 것은 이쪽을 두면서 살기 때문에 흑돌이 아직 깔끔하게 연결은 아니에요. 젖힐 때 백이 찝는 교환을 하는 게 악수가 되겠어요. 네, 이쪽의 교환은 호구를 쳐서요. 어차피 백이 응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이 악수죠. 네, 역시 그 교환하지 않고 입구자로 삶을 구합니다. 흑이 선수를 뽑아서 좌상기에 두어야지 승부의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흑은 좌상 쪽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흑이 선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있는 수를 뒀을 때 네. 백이 받아야 되는데 손을 빼더라도 이곳을 넘어가는 것과 중앙 쪽을 두는 것 두 가지가 맞복이기 때문에 흑돌은 살아있죠. 네. 자, 그렇다면 좌상기 쪽 흑이 어떻게든 수를 내야 지금의 불리함을 뒤집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백현우 선수가 먼저 물어봅니다.
백이 젖혔을 때 흙이 치받는 것은 안 됩니까? 지금 저도 그 수익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을 치받고 이었을 때 찝고 끊는 것은 백이 여길 둬서요. 네. 한 점을 끊어 잡더라도 찌르고 그냥 찝는다면은 수가 부족하네요. 네, 흙이 수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사와두고요. 근데 흙이 이렇게 둬야 된다면은 백이 있고 한 점을 잡고 중앙 쪽을 받았을 때 흙이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자리였으면 지금 흙이 뭔가 다른 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근데 문유빈 선수는 여기를 뒀을 때 보시면 백돌이 연결이 되긴 했지만 이 전체 백대마가 아직은 깔끔하게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뜻인데 네. 글쎄요, 이게 손을 빼더라도 백돌이 잡힐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손을 빼고 좌상기 쪽 백이 한 번 더 두면 집은 백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젖힐 때 막으면 큰일 납니다. 네, 지금 흙도 손을 뺀 다음에 이 좌상 쪽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젖힌 곳을 무심코 막았다가는 좌측에 흙돌 사활이 걸리니까요. 자, 그곳을 끊었는데요. 이을 것이냐 따낼 것이냐 응수를 물어봅니다. 지금은 따낼 것 같은데요. 이으면 양쪽에서 활용을 당하니까요. 역시 따냅니다. 네, 흙도 준다면 하나 젖히고 그냥 단수를 친 다음에 백이 때려낼 때 호구 쳐서 이런 식으로 살자고 하는 것이 지금은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졌는데요. 지금 네. 이거는 당장은 흙이 살 수가 없어요. 찌르고 치중을 가고 계속해서 백이 흙돌을 잡으러 왔을 때 이곳을 끊는 것도 쉽게 한 칸을 뛰어도 흙돌이 못 삽니다. 한 점을 잡아도 옥집인 거죠. 네, 이쪽을 잡는 것도 옥집이고요. 단수를 치더라도 흙이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끊는 수로 그냥 젖히고 단수치고 뒀더라면 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진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석점이 잡혔는데요. 네, 이거는 흙이 힘들 것 같네요. 뒤쪽에서 뭔가 수를 내야 개가를 맞춰볼 수가 있었는데 좌상 쪽이 백집이 되는 순간 이거는 백집이 너무 커요. 그렇군요. 저는 흙이 먼저 둔다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집이 되어버렸어요. 네, 흙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선택은 문유빈 선수가 버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그곳의 날일자도 여기를 끊기는 자리에 돌이 왔을 때 지금 나와서 끊겠다라는 뜻입니까? 글쎄요. 지금 막았을 때 끊는 것은 안 되는데요. 단수치고 한 칸을 띄어서. 장문의 형태죠. 중앙 쪽에 백이 끊으면요. 흙이 치받으면 살 수는 있는 거죠? 네, 이쪽을 끊는 것은 치받아서 살 수는 있지만 백이 찌르고 이쪽을 찝고요. 흙이 끊을 때 이 세 점을 잡자고 하는 뒷맛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귀 쪽으로 실리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귀 쪽이 지금 완전한 흙집이 아니기 때문에 석점 잡아도 손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자리 막습니까? 둔다면 한 칸 떼는 정도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러게요. 그쪽을 막는 것은 백이 이었을 때 이쪽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없을 텐데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체를 잡으러 가는 건 안 될까요?
문유빈 선수는 그냥 중앙 쪽을 이은 다음에 여기를 끊기더라도 뒤쪽에서 받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그쪽을 잇는 것은 일단 끊었을 때 흑돌의 사활이 문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둔 다음에 백이 여기를 호구를 치더라도 여길 빠지고 패로 들어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문유빈 선수가 맞으면 초입기 물려서 실수를 했어요. 저는 전체를 한번 흑이 잡으러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을 뒀을 때 그냥 여길 찝으면 되네요. 네, 문유빈 선수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착각 아니었더라도 백의 승패가 좀 굳어진 상황이었죠. 네, 좌상 쪽이 깔끔하게 잡혔기 때문에 문유빈 선수가 좀 힘든 상황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중앙 쪽을 연결했더라면 보다 긴 바둑이 되긴 했을 겁니다. 백현 선수 기세가 놀랍습니다. 네, 이게 선수들이 20초 초입기 너무 짧은 시간이라 좀 문유빈 선수도 막판에 좀 쉬운 착각이 나왔네요. 또 이게 20초 바둑의 묘미죠. 두 기사가 평소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소감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대국은 백현우 선수의 백불개의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 가장 중요한 승부였는데 문유빈 선수 마음을 추스리고 이 경기 웃는 거 보니까 이 경기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유가 있네요. 아직까지 선수가 웃으면서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백현 선수가 1국은 승리했지만 아직 한 발자국 더 가야 합니다. 네, 최강 신예라 불리는 백현 선수가 1국을 승리했습니다. 네, 정말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줄 알았는데 문유빈 선수에게 백현우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초반에 흑이 먼저 응처진하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역시 전투력이 백이 상당했죠. 네, 백현우 선수가 전투에서 우위를 잡은 다음에 시종일관 바둑을 이끌었고요. 중반에 한 차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백현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 4강전 이제 어떻게 보면 결승 무대로 가는 마지막 한 걸음인데요. 다음 2국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이 국도 좀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지는 2국은 저희는 10분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